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그 최상욱 의원이었죠. 하나금융투자. 제가 그 주식 그러니까 말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한 2, 3년 됐는데, 그때 가장 매료됐던 분이 최상욱, 이상우 두 분이었어요. 둘 다 그 당시에는 증권사 소속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독립을 해갖고 이제 뭐 대표이사님이 되셨지만, 그러니까 저도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 분석하는 기법이나 이게 시각이 마치 이제 아파트나 이 시장을, 주식이나 증권 시장을 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애착이 갖고 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머니투데이에서 최상욱 그 대표가 인터뷰한 게 있어서 유튜브랑 같이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의견과 같이 또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볼게요. 네, 오늘의 제목 머니투데이 기사를 분석합니다. 최상욱 채였나? 임사 물량 쏟아져 아파트 폭락한다고? 예, 약간 좀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친 것 같아서 좀 머쓱한데, 좀 그 뭐랄까 싸 보이죠? 제 제목이. 예, 재밌으라고 한 건데 제가 좀 애착이 가거든요. 저도 그 최상욱 의원이 당시에 이제 하나금투 있을 때 저도 하나금투를 재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대한투자신탁이 하나금투가 된 거거든요. 하나은행으로 이제 인수가 됐죠. 이제 대한투자신탁 마지막 그쯤에서부터 이제 근무를 했었고, 또 이상우 의원은 유진투자증권이잖아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이 서울증권이 유진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진 레미콘 그쪽으로 그 오너가 그 레미콘 그 기업체 회장님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서울증권도 다녔었어요. 원래 증권사 이제 직원들은 이제 이직이 많아요. 왜냐면 연봉 더 준다 그러면 옮기거든요. 왜냐면 기업체에서 그냥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성과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돈 더 준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이제 인정받는 게 되니까 그 돈 더 준다 그러면 이제 자주 옮겨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요, 증권사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최상욱 의원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기사를 딱 보니까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이제 기사가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항상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유튜브를 먼저 찍고 녹화하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다가 편집이 돼갖고 나올 때 그 다음날 기사로도 나와요. 그래야지 구독률이 더 높아지니까. 딱 제목을 보니까 시한부 선고받은 임대사업자 매물 쏟아질 수도. 이거 제가 한 열흘 전에 방송했던 거죠. 이제 그 아파트 이제 폭락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조한son 기자예요. 저랑도 인터뷰 했었잖아요. 자, 여기 제목을 잠깐 보니까, 최상욱 2편이네요. 1편도 있었는데 1편은 뭐 다른 얘기였어요. 보니까 2편이 이제 임대사업자 매물 쏟아질 수도, 6개월 내 안 팔면 양도세 폭탄. 왜냐면 이게 편집하는 데가 일주일 이상 걸려서 이게 좀 늦게 나온 거지, 아마 제가 글 올렸을 때랑, 그러니까 방송 올렸을 때랑 아마 비슷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이날은 좀 보세요. 6월 6일이니까 오늘이 8일이니까 그저께 나온 거네요. 그저께. 근데 이제 제가 방송했던 거 있죠? 임대사업자 블랙스완의 부메랑 폭락의 트리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블랙스완, 검은 백조이잖아요. 검은 백조.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던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통 우리가 처음 보는 현상을 우리가 블랙스완이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올해 반토막, 내년엔 반의 반토막 이렇게 나니까 아파트 폭등한다고 주장들을 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물량이, 악성 매물이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 그게 저는 임대사업자 물량이라고 제가 작년 말에 책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었어,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그걸 간파하고 책을 썼다는 게 전 대단해요. 이 사태를 저는 그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봅시다. 자, 이 당시에 뉴스가 났던 게, 첫 뉴스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열흘 전에 뉴스 나온 거예요. 6개월 내 안 팔면 중과 임대제 혜택 축소 논란. 아직 뭐 이제 이때는 논의예요, 논의. 자, 논의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왼쪽에 조한son 기자고 오른쪽에 최상욱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한선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게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우 크죠. 모수가 크잖아요. 왜? 임대사업자 그 축소 물량이 그 자동 말소 물량이 어저께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2019년에 헬리오와 고동 물량 한 2만 5천 채 그 몇 달 사이에 쏟아질 때 그 입주할 때 아파트가 8개월 7개월을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도 9억 8천에서 8억 1천까지 빠졌다고 얘기했죠. 2달 만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5만 채가 나온다니까. 자동으로 말소되는 게 서울의 아파트만 그러니까 그 모든 다세대 연립 이런 거 다 중에 25%만 잡아도, 근데 어떤 해는요 많을 때는 강남이 35%까지 있었어요. 아파트가 적을 때는 22%였고 제가 조사를 해봤다니까요. 책을 쓰기 위해서. 자, 근데 저는 참 기분 나쁜 게 조한선 기자한테 철저히 좀 감정이 있어요. 저 인터뷰할 때랑 최상욱 의원 인터뷰할 때랑 표정이나 대응이나 말투가 전혀 달라. 보세요. 이게 다소곳하죠. 지금 뭐 눈을 이렇게 약간 아래로 깔았잖아요. 치켰던 게 아니라 아래로 깔았잖아요. 그러면서 다소곳하게 뭐 오빠나 삼촌 정도, 사촌 오빠 정도로 이렇게 딱 하면서, 왜냐면 최상욱 의원이 젊고 동안이잖아요. 자, 표정 보세요. 말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존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눈도 깔고 다소곳하게 얌전하게, 마치 최상욱 의원이 지금 막 호통치듯이 그냥 탁 눈 깔고서 막 눈 깔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저 인터뷰 했을 때 보세요. 딱 보세요. 이거 5월 14일 한 달 전에 나온 건데 제가 5월 초에 인터뷰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방송 나간 거죠. 1월 달에 나가고 이제 재소환이 된 거예요. 좀 딱 보세요. 제목이 서울 집값 대폭락 예고했던 차트쟁이 이미 하락 시작 빨리 파세요. 저는 3, 4월 달에 2, 3월 달에 나름 고점을 치니까 1월 달이든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팔아라. 8년 동안 빠질 거니까 두세 달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호가가 오르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실제로 팔 수 있는 실거래가가 중요한 거다. 내가 얘기했는데 보세요. 일단 표정을 보세요. 딱 째려보죠. 눈 표정 보세요. 아까 보세요. 여기는 눈 깔았죠. 눈 치켜떴잖아요. 그 다음에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존대죠? 보세요. 틀린 거 아니야? 반말이야 어디서 진짜. 따져 물었다. 보세요. 제목도 따져 물었다. 이게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동안이고 젊은 최상욱 의원에 대하는 태도와 기자가, 진행자가 좀 나이 좀 많이 먹고 이제 중년이라고, 연식 좀 오래됐다고, 그 얼굴이 소대가리 같이 생겼다고 틀린 거 아니야? 따져 물었다. 눈도 치켜세우고. 완전히 차별이 심하죠? 아, 이거 진짜 제가 방송하면서 진짜 기분 나쁘기 처음이네.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농담하니까. 예, 저 조한선 기자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이번에 제가 7명으로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브릿지 나기 전에가 80명에서 80명. 근데 이제 브릿지 방송 요게 나오면서 브릿지에서 제가 볼 때 한 2,000명은 넘어온 것 같아요. 저 지금 뭐 2,600명 정도 됐네. 근데 2,000명은 브릿지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브릿지 방송 보고 여기에 이제 조한선 기자가 댓글로도 해주고 방송에서도 일편할 때는 유튜브 시작 안 했는데 이제 막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할 거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때는 시작을 안 했을 때야, 이때는. 어쨌든 조한선 기자한테 고맙고요. 장난친 거예요. 호불호가 없어요. 조한선 기자는 누구한테나 따져 묻고 막 이래요. 날카로운 질문, 기자 정신이 좋아요. 근데 어디서 눈 깔아 이씨. 장난쳤습니다, 방송에.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걸 보세요. 경착륙할 만한 이슈라고 봅니다. 잘 보세요. 보통 이상우 애널리스트라고 그럴게요. 둘 다 증권사 출신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뷰가 좀 비슷한 게 많아. 그 최상욱 애널리스트는 근데 둘 다 저랑 같은 출신이에요. 유진투자증권은 서울증권이었고 그 하나금투는 대투였단 말이에요. 저 대투 말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직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증권 영어 아니고 이게 자산관리직이라고 있어요. 이제 본사에서 근무했거든요. 여의도에서. 예.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행간을 읽어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경착률 할 만한 이슈라고. 여기서 보통 우리가 정부나 애널리스트 할 때 이제 아파트가 폭락한다고 그러거나 하락한다고 그럴 때 그렇게 절대 표현 안 해요. 안정화됐다. 엄청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약간 완화시켜서 약간 마사지해서 멘트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는 하드랜딩과 소프트랜딩이에요. 이 경착륙만한 이슈라는 건 뭐냐면요. 폭락이란 뜻이에요. 폭락이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경착륙만한 할 만한 이슈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제가 2017년 8년도 이때 보면은 최상욱 의원이 제일 잘 맞췄어. 진짜로.
그 다음에 이상우 위원은 그 이후에 잘 맞췄어. 근데 마지막에 최상욱 위원이 틀렸어. 그럼 저도 이해했어. 왜 빠진다고 그러지? 저는 계속 폭등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나중에 자기가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 인정했어요. 쿨하게. 자기도 인정해요. 마지막에 한번 틀린 거 잘 몇 년 동안 한 2014, 15, 16, 17까지는 내보다 잘 맞췄어. 근데 18년인가 19년부터가 틀렸어. 완전 여지없이 크게 틀렸어. 이제 틀려도 크게 틀렸어. 그때 이제 꼬리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증권적으로 약간 전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우 의원은 요즘에 왜 안 나오나요? 진짜 나중에 제일 잘 맞힌 분은 이상우, 처음에 제일 잘 맞힌 사람은 최상욱,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잘 맞춘 사람은 엘리엇. 인정? 인정하시면 거기 인정이라고 써주세요. 인정 쓰면 복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최상욱 위원의 폭탄 발언이에요. 이거 경착률, 보통 애널리스트나 이런 왜냐면 이분은 정부에도 많이 가서 조언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말을 함부로 안 하거든요. 저는 정부에서 안 불러. 그러니까 맨날 폭락이니 폭등이니 뭐 최상욱 체했나 이런 함부로 말도 하지. 어그로 끌어가지고 좀 구독자 클릭수 좀 높이려고. 전 좀 싸구려예요. 싸구려. 저 싸구려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키움증권 증권통 그리고 막 키움증권 광고 선전 보셨어요? 기억나요? 옛날에 10년 전 초기에 무슨 딴 따라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우리 제도권에 있었던 기성 증권사들 있잖아요. 대한투자신탁이나 이런 데는 진짜 삼성증권 이런 데는 진짜 점잖아요. 근데 막 비웃고 욕을 했어요. 근데 키움이랑 증권통이 다 잡아먹었어. 왜? 싸구려로 나왔거든. 싸구려. 일반인들의 눈높이로. 이 증권시장 이 바닥에는 10억, 100억, 1000억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200만원, 500만원 하는 사람이 모아놓으면 100억이에요. 그런 분들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성공하려고 싸구려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맨날 어그로 끌고 아포유 검점 잡고 나 약간 떠받치는 듯 하면서 약간 비꼬고 라하 계열과 아포 계열 이 양쪽으로 대변되는 천상계가 오늘 짧게 해야 되는데 좀 자꾸 시간을 줄이려고 지금 되게 노력하거든요. 좀 짧게 해봅시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요. 여기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제 책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 했어요. 여기 임대사업자 자동물서 물량 이게 작년 말에 한 거예요. 11월 달에. 그때 입주 물량이 줄어도 여기 보시면 입주 물량이 줄어도 2022년, 2023년까지 줄어도 자동말소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거랑 맞추느라고 10으로 나눈 거예요. 원래는 저 위에 있는데 이걸 낮춘 거예요. 엄청나다고. 엄청난 게 이게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그동안은 팔 필요가 없었어. 왜? 안 팔아도 중과세 혜택을 받았거든. 면제를. 근데 이제 6개월 안에 안 팔면 중과세야. 그러면 10원 한 장 안 내던 세금을 갑자기 1억, 3억을 내야 돼. 두세 채만 있어도 그런데 10채, 20채인 사람은 어떡할 거야 이거. 근데 그 물량을 6개월 내에 팔아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최상욱 의원이 보세요. 6개월 안에 팔아야 하니까 만약에 올해 12월 말에 말소되면 지금부터 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집을 팔 때 연말에 이제 팔 거다. 내가 돈이 필요해 연말에. 그러면 보통 3, 4개월 전에 집을 내놓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두세 달 전부터 고민한 다음에 한 3, 4개월 전에 집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전부터 이제 고민을 한다고. 지금 최상욱 의원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지금 다주택자들 20채, 30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근데 약간 면제해준다고 그러죠. 생계형은 아파트는 하나도 없어. 다 일반 다세대나 이런 게. 우리 처가 고모님도 8채를 임대사업을 하는데 오피스텔 같이 생긴 다세대 있잖아요. 그거 뭐 월세가 20만원, 30만원 이러더라고. 그걸로 노후로 해가지고 저기 인천에 전원주택에 사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한 달에 수입해봤자 100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몇 채 갖고 20만 원 세금 내고 그러면은 150만 원인가 160만 원밖에 안 돼.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뭐 7채 갖고 있다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생계형은 봐주고 그 대신 아파트는 절대 하나도 안 봐주고 20채, 30채인 사람들 이제 큰일 난 거지. 자, 성견지명 있었던 거 보여드렸어요. 제가 블랙스완 얘기했어요. 임대사업자가 엄청 늘어나는데 지금 4년, 5년째 되면은 4, 5년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사람이 이제 말소가 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 물량이 나오면 어마무시해요. 그거를 60년 동안 차트를 보면요, 노란 거는 60년 동안의 입주 물량이에요. 파란 거는 미분양 물량이에요. 녹색은 임대 말소 물량이에요. 확대하면 이거 60년부터고 86년부터 34년 동안을 보면 최근이 이래. 근데 이거 갖다가 우리 버블세 본 이후부터 보면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도
이 걱정 안 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 상승론자들은 입주 물량이 반의 반 토막, 그 저랑 같은 때 비슷하게 낸 분이 샘토시문, 삼토신지 그분도 직장인이면서 이 부동산 업자는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도 통계야. 근데 그분이랑 나랑 거의 같은 때 책을 냈어요. 작년 말에. 근데 그분은 상승론자고 저는 하락론자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이랑 저랑 둘 다 북카페야. 근데 그분은 마지막까지, 저는 둘 다 저랑 그분이랑 같이 상승론자였어. 저요 인기글에 10등 안에 단 2개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역대 인기글 있죠. 40만 뷰 하면서 좋아요가 15,000개 있는 그거. 왜? 그때는 폭등론자였거든. 폭락론자는요 거두도 안 봐요. 클릭도 안 해. 근데 이제 갈렸죠. 근데 그분이 결혼 10년차 얘기 나오고 한센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입주 물량 얘기 똑같은 분석을 했는데 분석은 정반대야. 같은 자료를 갖고 했는데. 근데 그분은 입주 물량이 반의 반 토막이 나고 이게 결혼 10년차가 어떻게 줄기 때문에 아파트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2023년까지는 폭등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올해부터 빠지기 시작해갖고 2028년까지 빠진다 이거 아니에요. 2023년에 잠깐 반등이고. 근데 그분이 간과했던 거는 임대 말소 물량에는 한마디도 없어. 왜? 입주 물량 감소만 얘기했다고. 저는 입주 물량 감소하는 것만 있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던, 샘토시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블랙스완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임대 말소 물량이라고. 근데 그걸 이번에 최상욱 의원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주식시장에 보면요 뒤통수 치는 재료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최상욱 의원과 저는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뒤통수 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삼토시 그분은 그런 경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앞에 펼쳐져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저랑 반대했을 때 제가 맞고 그분이 틀리지 않을까, 약간 제가 오버해서 짐작을 해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최상욱 체했나? 왜? 애널리스트나 이 상승분들은 다 오른다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폭락한다는 얘기를 하냐고. 이게 경착륙이라는 얘기는 폭락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돌려서 얘기한 거라고. 폭락을 안정화,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안정화 있어야 하락하면 하락이고 상승이면 상승이지. 가만히 보합으로 있는 게, 아니면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르는 게 안정화된 거지. 음마가 버블 세븐 때 40% 빠졌는데 그게 안정인가? 폭락이지? 어쨌든 임사 물량, 임대사업자 물량, 자동말소 물량이 쏟아져서 아파트가 폭락한다고 했어요. 지금 분명히 최상욱 의원이. 저랑 같은 이상호 의원과 같이 증권사 출신이면서 하필이면 3명 다, 그러니까 두 분은 서로 다르지만 저랑은 둘 다 같은 증권사를 다녔었어. 저는 서울증권이었지만 유진, 그다음에 이분은, 저는 대투였지만 이분은 하나금융, 나중에 하나금융 잠깐 결치긴 했지만, 어쨌든 자, 오늘 아침 방송 되게 짧게 하려는데 또 중간에 저 세는 거. 근데 가끔 보면 이 세는 거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들이 있어요. 이게 댓글을 보면 딱 그분 나이가 보니까 한 45세에서 55세 그 사이, 40에서 54세 50대 정도의 40대에서 50대 초반, 이런 아주머니들이야. 이런 분들이 은근히 제가 옆으로 세고 농담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가지고 저의 시장 뷰나 엑셀 차트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제 멘트만 보고 까르르 웃고서 그냥 어떤 해방구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막 재밌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운전하면서 듣는 분도 있고, 그래갖고 남편한테 나중에 혼나시려고. 어쨌든 제 버릇이 그런 거니까 아직은, 나중엔 다 없앨 건데, 그리고 시간도 진짜 엑기스만 할 건데 아직은 제가 서투르니까 좀 봐주세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음악을 하나 틀고 우리 최상욱 의원 뉴스를 봤으면서 임대사업자 물량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